우리는 일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이웃이지만 삶의 모양새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일본. 그런 일본에서 살아가는 4명의 사제들이 있습니다. 대구 대교구 김봄 요셉 신부, 이한웅 요한사도 신부, 남시진 스테파노 신부, 정원철 마르첼리노 아파메아 신부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4명의 사제들은 왜 바다를 건너가 일본에서 사목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바라본 일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깝지만 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형제를 나눠야 할 이웃인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사제들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일본 다케오시, 후쿠오카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리면 닿는 작은 마을. 이곳 언덕 위에 위치한 주택 한 채.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이곳이 다케오 성당입니다. 다케오 성당에서는 매일 오전 7시 평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평일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자그마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바치고 있는 다케오 본당의 주임사제, 바로 이한웅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다케오 본당과 가시마 본당 주임으로 사목 중입니다. 가시마의 유치원 원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사세보 텐진 본당 주임을 맡고 있는 김봄 신부, 나가사키 대교구 소신학교 부원장 남시진 신부, 후쿠오카 다이묘마치 주교자 본당 보좌 정원철 신부까지 대구 대교구 4명의 사제들은 나가사키 대교구와 후쿠오카 교구에서 일본의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봄 신부와 이한웅 신부는 2014년에, 남시진 신부와 정원철 신부는 2017년에 일본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사제품을 받기 전, 그러니까 신학생 때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서 사제품을 받고 10년 동안 일본에서 사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왜 신학생 때부터 일본으로 건너갔을까요? 나가사키 다카미 대주교님 전임 교구장이신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일본 교회 안에 사제가 부족해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맡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그 사제를 파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꼭 선교가 뭐 가난한 나라라든가 먼 나라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곳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가까운 나라지만은 또 괜찮게 잘 사는 나라지만은 선교 측면에서는 정말 필요한 곳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생 때 파견을 한 것은 이제 어느 습득이 이제 빨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이렇게 극복을 하려면은 학생 때부터 또 일본 신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이렇게 느끼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잘 적응을 하고 또 말도 잘 배웠고, 그래서 기쁘게 잘 적응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평범하게 교구 사제단의 일원이 되어 선배 사제의 뒷모습을 따라 한국 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행을 결심한 신학생들, 언어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른 곳, 두려움도 컸지만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야겠다. 그 처음에 누가 갈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도 간다고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 싶어서 그때 그렇게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 히라가나도 몰랐었는데 이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인데 와타시와 사카가 스키데스, 딱 이 한마디만 할 줄 알았습니다. 학부 과정 마치고 이제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그 볼리비아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 달 정도 이제 갔었는데, 그때 선배 신부님들, 선교사제들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뭐 쉴 틈이 없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선교 사목하시는 거 보고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리비아를 지원해서 한번 선교사제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본 선교에 지망하는 신학생 두 명을 이제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마지막 회의 때 손을 들고 가고 싶다. 이제 원장 신부님께서 일본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 갑작스럽게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에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나가사키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저는 또 똑같았죠. 못 가겠다. 제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그거는 사제의 삶이랑 또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신학생들은 1년간 일본어를 배운 뒤 일본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본의 신학교는 한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공부한다는 것도 달랐지만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세 개 학년에 신학생 16명인가?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큰 건물에 신학생 16명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동기들이 그래도 한 16, 17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일본 오니까 그 일본 전국에서 그 저랑 이한웅 신부님 포함해서 이제 동기가 그 6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학생들 숫자가 적은 거에 놀랐었고, 일본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프리하다고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내가 능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자유롭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거를 자율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맡기는 부분도 있었고, 그만큼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었었죠. 일본에서 본격적인 사제 양성 수업을 받게 된 4명의 신학생들. 언어가 다른 곳에서 신학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한국 신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 기도에 누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례부라든지 그 신학생을 깨우러 갑니다. 저는 이제 그 일본에서도 제 옆방의 동기 신학생이었는데 아침 기도에 안 나왔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묵상 시간 때 그 동기방에 들어가려고, 그 한국처럼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다른 신학생한테 제지당했습니다. 왜 나를 제지하느냐 하니까, 그 일본에서는 그 기도 안 나오고 이게 개인적인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실례이기 때문에 그 친한 신학생들끼리도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간다. 이거는 신학교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본 사람들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었습니다.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며 한국의 신학생과 일본의 신학생은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어느 정도 문화적 차이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래 느꼈습니다. 결국 신학생들도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 동기 때 있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고민이라든지 문제들이라든지 뭐 기뻐하는 점이라든지 일본에서도 그게 크게 차이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국적은 달라도 같은 신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익숙해졌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김봄 이한웅 신부가 일본으로 건너간 2014년 교구와 수도회, 일본인과 외국인을 모두 합한 신학생 숫자는 73명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성소자 감소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일본 교회 성소자 감소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日本は今の韓国よりももっと前にもう過去にこう始まったもう少なくなる現象が始まったみたいに思いますね。私が新学生時代には小進学生がもう70人80人いました。で今はもう7人だからあの時代から比べたらもう10分の1なんですよ。だからもうやっぱり減ってきている。もう韓国より、韓国がまだいい状態と思いますよ。日本はもう本当にこれからどうしようかっていう状況に今なってますね。新学生だけじゃないもうシスターの志願生の証明ももうみんな同じになってますね。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한웅 신부는 혼자 커다란 성당에 엎드려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나고 자란 곳이 아닌 타국에서 홀로 사제품을 받고 외로이 사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한웅 신부는 어떠한 것을 느꼈을까요? 안수를 받을 때 특히 이제 물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있지만 동기들의 이제 안수라는 거를 이제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봄 신부와 이한웅 신부가 사제품을 받던 2018년도에는 대구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와 총대리 장신호 주교, 대구 대교구의 사제단과 가족, 본당 신자들까지 한국에서 많은 수의 축하단이 일본으로 건너갔었습니다. 그러나 남치진 신부와 정원철 신부가 사제품을 받던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축하단은커녕 일본의 신자들도 소수만이 서품식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운하거나 외로운 감정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제 서품을 받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못 오셨지만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모님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입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보아라. 너희 어머니다. 저는 그 말이 탁 생각이 나면서 저는 참 많은 어머니를 일본에서 얻었다. 나를 위해서 물심양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정말 많은 어머니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다. 속상하고 그런 게 없다. 생각했었죠. 정원철 신부는 사제가 부족한 일본 교회를 보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품 선구를 이사야서 6장 8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로 정했습니다. 그때 이곳이야말로 제가 여기야말로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이유구나. 저는 그렇게 강렬하게 느꼈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서품 선구를 그걸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제들의 더욱 큰 헌신과 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간 신학생들은 사제가 되었고 지금도 일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확실히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선교의 뿌리가 끊어진 곳에 왜 선교를 하려고 갑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뿌리가 끊어졌다고 단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이곳에는 불이 안 지펴졌을 것 같다. 제가 혹시 한 몸 불살라서 이 일본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에 불을 지필 수 있다면은 저는 기꺼이 이거 불을 지르러 가겠다고. 아마 그게 제가 일본 선교를 생각했던 제일 큰 동기가 아니었을까 그래 생각.